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거, 이게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 또 어떨 땐 세상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가족한테서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신뢰가 어떻게 무서운 덫이 될 수 있는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배신의 민낯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입니다. 한 분은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어떻게든 위로를 찾으려고 했던 67살의 어르신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무려 15년 동안 며느리라는 그 의무감에 짓눌려 살아온 여성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시작점은 완전히 다르지만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점에선 정말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냥 평범하게 위로를 건네는 만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지옥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시작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남편을 잃고 그 슬픔을 달래려고 매일 새벽 공원을 걸었던 김선영 씨, 67살이었죠. 근데 거기서 정말 우연처럼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마치 당신의 슬픔, 내가 다 압니다라는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이게 바로 그 남자가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 어떠세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강력한 공감대를 만들어버린 거죠.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이 있구나 하는 그런 특별한 관계라는 착각을 심어준 겁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인 덫의 첫 단계예요. 우리만 아는 고통이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딱 쳐서 상대를 완전히 안심시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이 난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김선영 씨의 상황을 따라했냐는 거예요. 자기도 아내랑 사별했다고 거짓말을 하질 않나, 심지어 같은 보험사 얘기를 꺼내면서 그거 서류 처리 복잡하죠? 라고 묻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미러림 기법을 아주 악랄하게 이용한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을 거울처럼 따라하면서 무의식적인 신뢰를 쌓는 수법이죠. 이 남자의 접근 방식을 한번 보세요. 아주 단계별로 딱딱 나눠져 있죠. 첫째, 표적을 찾고. 둘째, 관계를 만들고. 셋째, 주변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마지막으로 착취한다. 여기에는 어떤 감정적인 교류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이건 뭐 거의 사업 계획서 수준으로 철저하게 계산된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감정을 이용한 사기가 정말 무서운 이유예요. 친절과 공감, 이런 좋은 감정들마저도 철저히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는 김선영 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당한 여성이 3명이나 더 있었던 거예요. 이 4명에게서 그가 뜯어낸 돈이 총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사람의 슬픔과 외로움을 이용해서 얻어낸 대가가 이렇게나 파괴적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며느리 희정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 경우는 좀 결이 달라요. 대놓고 돈을 노리는 그런 사기랑은 다릅니다. 이건 의무나 도리 같은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돼서 아주 천천히 서서히 사람을 갉아먹는 착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상황의 진짜 비극이 뭔지 아세요? 바로 비정상적인 게 너무나 정상적인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막내니까 하고 시작했던 일이 5년, 10년이 지나면서 그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린 거죠. 마치 끓는 물 속 개구리처럼 점진적으로 수위를 높여서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정말 교묘한 착취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이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첫째, 둘째 며느리는 저녁에 와서 얼굴만 비추거나 비싼 선물을 택배로 보내는 게 전부예요. 하지만 희정 씨는요, 자기 연차까지 써가면서 수십만 원의 장 보는 비용을 다 내고 30가지가 넘는 음식을 전부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는 거리는 제일 가까웠을지 몰라도 그 책임의 무게는 정말 누구보다 무거웠던 거죠. 이게 끓는 국에 심한 화상을 입고 쓰러진 희정 씨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정말 다쳐서 쓰러진 며느리를 보고 괜찮니?
아니라 제사상에 올릴 국걱정부터 한 거죠. 이 한마디에 지난 15년의 세월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희정 씨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모든 걸 보여주는 정말이지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그냥 제사를 치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이렇게 계속될 것만 같았던 이 끔찍한 상황들에도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여성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겹쳐지게 돼요.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된 김선영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랑 똑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순간 개인의 비극이 공동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아, 이게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 깨달음. 바로 거기서부터 반격할 힘이 생겨난 거죠. 반면에 희정 씨의 경우는 정말 끔찍한 사고가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녀가 끓는 국에 화상을 입고 쓰러진 이 재앙 같은 사건. 이건 더 이상 가족들이 그녀의 희생을 애써 외면할 수 없게 만든 너무나 명백하고도 비극적인 증거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두 여성은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피해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은 서로 달랐지만 결국 정의를 향해 나아갔다는 점에서는 똑같았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행동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내 돈을 돌려받는 걸 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걸 목표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힘으로 바꿔낸 거죠. 흩어져 있던 고립된 표적들이 정의를 요구하는 하나의 강력한 목소리가 된 겁니다. 휘정 씨 이야기에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나죠. 바로 시아버지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굳어진 가족 간의 잘못된 규칙은 내부의 목소리만으로는 바뀌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나오자 그제야 진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시아버지의 이 결단은 가족 내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낯선 사람의 아주 잘 계산된 공감,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겨졌던 기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이야기는 착취라는 게 얼마나 평범하고 교묘한 얼굴로 우리 곁에 숨어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신뢰나 도리라는 그럴듯한 이름에 속아서 그 경계선을 쉽게 허물곤 하죠. 여러분의 삶에서 그 선은 지금 어디에 그어져 있나요? 어쩌면 그 선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긋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